반갑습니다. 레모니와 함께하는 4월 9일 정세 읽기. 이제 저침단이 되어서 이제 손수건을 닦지 않고 이제 집 닦기로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가 온 날이었는데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코스피가 1.6% 떨어지고 코스닥이 1.2% 떨어진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해서 엄청나게 코스피가 6.8%는 엄청나게 올랐지만 또 갑자기 이렇게 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였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헤즈볼라를 공격했다고 주장하니까 헤즈볼라를 공격하였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레바논을 공격하였나? 레바논 위치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거의 바로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레바논 같은 경우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같은 아랍인이기 때문에 많이 헤즈볼라가 도와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눈에 가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민간인 안에 헤즈볼라가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폭격을 가해서 민간인도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전쟁에 집착을 하느냐? 이스라엘 네티나후 총리 같은 경우는 여러 비리언니라든지 여러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마하려고 지금 전쟁에 그렇게 광적으로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이스라엘 총리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기가 팔랑거리고 독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보다 네티나후 같은 악의적으로 뭔가 의도를 갖고 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민족들이 전 세계에서 더 악한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자기가 믿고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트럼프를 설득하였냐? 네가 공격을 하면 이란은 곧 전복이 될 것이다.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호르무즈 해협도 금방 뚫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과연 다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루어진 건 없고 더 상황만 악화된 것 같습니다. 이란과 트럼프가 주말에 만나기로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료가 거의 정형화된 것 같고요. 30억, 한 척당 30억이 정형화된 것 같고요. 그리고 서로가 지금 고농축 우라무에 대한 해결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지금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트럼프는 나는 좀 있으면 2, 3주 있으면 빠지겠다는 아주 무책임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오늘 전쟁에 대충 얼마 썼는지 나왔는데 53조 원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거의 1년 예산에 육박하는 돈을 저렇게 돈을 때려 붓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현명하냐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뉴스를 보시면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2, 3년 정도 더 갈 거라고 하고요. 삼성전자에서 쓰는 지금 플라스틱으로 기반한 반도체 기반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유리 기반으로 많이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바뀌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리 기반으로 바뀌면 좋은 점이 뭐냐면 고점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양 자체가 고점적이 가능하고 고점적이 가능하고 고성능이 가능하고 전력 손실이 작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때까지 도입이 되지 않았느냐? 개발 비용이 너무 비싸게 나와서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유치원에 다니는 교사분이 돌아가셨죠. 이분이 38도 39도 열이 나는데 불구하고 계속 출근해야 된다는 유치원에서 연락을 받고 어떻게 보면 출근하려다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공립 같은 경우 30%, 사립이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 같은 경우는 좀 낮지만 사립의 70% 같은 경우는 이분의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이 그걸 메꾸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메꿀 수 있는 한계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왜냐면 한 사람이 아이를 볼 확률이 적지 않습니까?
확률이보다도 한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볼 때는 계속 충실히 보다가 애들이 하원하고 난 다음에 이 교부제들을 만들어야 되고, 교부제를 만들게 되면 이게 또 추가의 시간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한 초우와 여기에 대한 지원을 많이 아껴야지 우리 레몬이가 나중에 컸을 때 유치원을 갔을 때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유치원 교사들을 많이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 이분들의 처우도 우리가 지금 먼저 생각을 해주고 그분들을 비난해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분들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비난하는 건 맞지만 그분들의 처우를 우리가 점점점 생각해 준다면 그게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신문에 뉴스를 봤는데 우리가 흔히 규제가 많아지고 규율이 많아지면 그 나라는 점점 그 기업은 탄탄해지고 좋을 줄 아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 규율과 규범 속에 숨어서 사람들은 자율적인 역량과 권한이 줄어들므로 해서 그 기업은 점점 책임 회피를 하는 기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망하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뉴스가 뭐냐면 침묵하는 기업은 결국 그 기업은 망한다고 합니다. 침묵을 한다. 쉽게 말하면 미국 같은 경우 그렇죠.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지금 푸시를 하고 있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전쟁도 일어났고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트럼프는 그 전에 회의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참모진이라든지 모든 참모진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했지만 결국 믿어서 지금 이 사단이 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트럼프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식으로 지금 뭐 정세를 제가 읽으려고 하다가 지금 너무 트럼프 소식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인물을 처음에는 사실 동경했습니다. 와 진짜 이분이 사업가라서 대통령이 되었구나 존경을 했지만 지금 너무 독단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좋아진 게 뭐냐면 회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회의를 거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강압적으로 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데를 합리적으로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자신의 의견에 다른 의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독단적인 경향이 많은데 오늘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지금 흘러가는 정세를 보면서 조금 나도 다른 사람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레몬이도 커서 다른 사람 말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도 더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